기억이 없다던 한덕수 전 총리가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았다고 특검에 시인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될 위기에 몰리자 말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엄 당일 선포문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문은 있었습니까, 자리에 그러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옷에 왜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정에서도 반복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지난달 2일 첫 특검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특검에 나와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8개월이 지나서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를 두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몰리자 빠르게 태세를 바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은 이미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보는 대통령실 CCTV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뻔한 거짓말을 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한 전 총리를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엄 적법성을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도운 방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오늘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갔죠. 그리고 압수수색 받고 첫 조사였는데 특검이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헌재가 한덕수 계엄 가담 안 했다고 판단했던 때랑 상황이 달라졌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거의 이제 혐의 적용을 다진 것처럼 이제 약간 이렇게 언론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기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밤 11시 10분에 한덕수 총리가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랑 통화했고 11시 12분에 이제 추경호 알려진 바와 같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랑도 통화했고 뭐 그런 사실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내일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 청구할 거라고 좀 보십니까? 구속영장 청구 당연히 된다라고 보는 그 법조계 관계자들의 판단이 굉장히 유력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한덕수 다음은 그러니까 수사의 흐름도로 보면 그 다음은 추경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이 터지고 그 비상계엄 의결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이 의결을 해제 의결을 방해했던 추경호의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통해서 아마 소환 조사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특검이 주장한 대로 실제로 헌재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다 위증한 것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CCTV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상민 장관하고 한덕수 총리가 다 떠나고 나서 남아요. 둘이 남아서 한참 얘기합니다. 6분인가 7분인가 남아서 얘기하고 각자 다 이 계엄 지시서를 받아가지고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어 모르겠어 라고 주장했던 거 다 싹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그 3특검 관련된 그 민주당의 위원회가 있어요. 종합대응특위 이 차원에서 그 국회 위증 관련한 그러니까 그 국회 증감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 위증죄에 대해서 싹 다 묻겠다라는 그 입장으로 개정안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종합해 보면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는 한덕수 구속은 자동빵이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고는 진행이 안 돼요. 예. 넘버 2잖아요. 어찌 됐건 넘버 2야. 이 사람이 실제로 기능을 했건 안 했건. 그리고 헌재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수사가 전혀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냥 한덕수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린 거고. 근데 지금 CCTV도 나와 있고 그리고 한덕수가 헌법재판소의 그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로 보였던 그 행위들 하나하나가 다 사인이거든요. 그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한덕수가 과연 한덕수를 수사하지 않고 내란의 전모를 밝힐 수는 없죠. 근데 저는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다 고위공직자들이잖아요. 평생 40년 공직한 사람이잖아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정부를 거쳐서 총리를 몇 번씩이나 한 사람인데 그 사실 앞에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지 않나. 자기가 저지른 죄가와 과오가 있잖아요. 그러면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다 덮어질 거라고 어떻게 오만방자하게 생각을 한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에 대선 후보 결정할 때 느닷없이 김문수 끌어안으면서 한덕수를 해야 되고 한마음에 후보 교체를 감행을 하질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획하고 했던 바가 너무나 얼토당토 않고 이게 실제로 실행돼서 자기들의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것 자체가 야, 국민을 알아도 정말 씹던껌으로 아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40년 공직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면요. 40년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40년 우리 사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검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검찰이라는 이 권력 집단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느냐 쉽게 말해서 국가의 형벌권이 가해지지 않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같은 자가 40년을 공직 생활하면서 40년을 그렇게 생활했고 40년을 그렇게 생활해서 1인지야 만인지상 총리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권력 구조라든지 인재 발탁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손이 한번 봐줘야 돼요. 이거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한국 총리실에 잠깐 출입했을 때 인상 깊었던 게 그게 이제 계엄 터지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지금 이제 총리 비서실장하고 이 비서실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가 있거든요. 이제 그 전 당협위원장. 그렇겠죠. 지금 이제 다 수사대상 올랐는데 정무라인들하고 이제 원래 아니까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그 영어를 잘하잖아요. 뭐 본인 하버드 이제 대학원 나왔다고. 그래서 그 딱 들은 말이 룰 바이 로, 룰 오브 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있어 보이는 거 주워 들고 와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주한 뭐 미 대사가 처음에 계엄이 터진 이후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시스템이 있는 나라냐.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수습까지도 어떤 시스템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굴러가는 나라냐 했을 때 한덕수는 그 시스템에 이제 충성하기 위해서 룰 바이로 이렇게 법에 의해서 통치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그 법의 취지를 따라서 헌법을 지키려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그거 들으면서도 아니 원래 이제 좀 안면이 있는 사람이니까 네. 딱 들었을 때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밥을 먹고 있는 그 터라서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왜냐면 한덕수가 그 당시에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할 때부터가 사실 그거부터가 꼼수 쓴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권한대행이라서 뭐 자기가 이게 위치가 계속 바뀌잖아요. 네. 뭐는 해두고 뭐는 하면 안 되고. 그럼 나중에 이한규는 왜 임명했습니까? 그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잊었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고 그 저는 한덕수 총리 성격상 그때 제가 그 물어봤거든요. 그때가 이제 한 2달 전이죠. 이제 먼저 만난 미래인데 혹시 대선 출마할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네. 떠보려고. 네. 했더니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 절대 안 한다 해놓고 가서 후보 바꿔치기 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당에 들어가서 그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얼마나 비굴하냐면 5.18 그 자기가 이제 전북 사람이라고 5.18 그 묘지 그래. 왔었잖아요. 거기 서로 앞에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막으니까 저도 호남 저도 사람.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네. 사랑해야 합니다. 유명하죠. 거기 이제 시민단체가 얼마나 막으니까 네. 저도 호남 사람이다 하는데 제가 진짜 가증스럽게 느꼈던 건 뭐냐면 호남 사람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시민단체들은 호남 사람이면 호남 열어주고 사람이야. 네. 영남 사람이면 닫나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를 이미 지역주의자로 프레임을 씌우는 네.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생각하니까. 맞아요. 네. 이 사람들이 막는 이유는 한덕수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렇죠. 호남 사람에서 그렇죠. 막은 게 그게 아니라. 아 그리고 호남 사람들은 호남 사람이라는 표현을 안 한다면서요. 광주 사람입니다. 뭐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호남, 영남, 호남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 약간 그렇죠. 신문 용어, 그렇죠. 약간 기득권 담론 이런 차원의 그거는 호남. 서울이 바라보는 지방의 그렇지. 시각이에요. 예, 그런데- 부산은 부산 사람이라 하지 예. 전 영남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평소에 영자질을 즐겨 이기면서 예. 그렇죠. 코비드 19 이렇게 말하는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40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안 바뀐다. 근데 결국에는 감옥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큰 배팅 하셨으면 그게 그러니까 다시 하지. 그렇죠. 네. 가야 됩니다. 네. 예. 아니, 저는 뭐 솔직히 그런 생각해요. 뭐 배팅을 안 했으면 살릴 수도 있어요. 배팅을 했잖아 이미. 그렇지. 예, 본인이 한번 그래, 판 먹겠다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제 꼼수를 부리면서 추태를 부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뭐 지금 추태 부리는 것처럼
그 한덕수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대한민국의 뭐 이런 표현이 적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배 엘리트라고 불리었던 이 잘 나가던 검찰 출신 그리고 행정 관료 출신들이 보여주는 아주 치졸하고 협회한 행동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야 혀를 내두를 수준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때는 대통령도 하고 총리를 몇 번씩 하고 40년째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 공직사회가 얼마나 썩어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다 개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재명 정부 5년간 이게 가능할까라는 답답함은 있지만 어쨌든 제가 대통령실 출입하면서 여러 참모들 쭉 만나보면 차분차분 하나하나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고 가겠다, 뚜벅뚜벅 가겠다라는 거여서 좀 당분간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 이제 감옥행 저희가 내다보면서 결과가 있으니까요. 결과가 있죠. 누군가 지시한 거고. 그건 그렇죠. 저 한덕수 총리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데 총리가 국정 2인자가 관여하기에는 작잖아요. 네. 예술대학에 그 하나를. 학교를 왜 폐쇄했느냐라는 그런 궁금증을 자나게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방조범에게 요구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실행행위가 설사 그것이 현재 외형상으로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했던 단전 단소보다는 작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한해종 안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실행행위거든요. 수많은 대학 중에 네. 왜 하필 한해종이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조범의 차원이 아니라 실행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소위 내란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중요임무 종사자로 의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시민들 잡아가지고 거기다 가두려고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추정이 가능하죠. 네, 저희가 안기부 시설이 옛날 안기부 시설이었기 때문에. 의원님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하시는 그런 거잖아요. 생각하죠. 하는데 뭐 증거가 없어서 그거라고 단정하기는 그렇게 의심하시는 않지만 거죠 지금. 그래서 중요임무 종사자로 저는 특검이 시각을 고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동안 한덕수 총리, 뭐 한덕수가 얘기했던 수많은 거짓말들, 특히 국회에서의 위증이라든지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은 본인의 탄핵 문제를 기각시키는데 결정적인 것이었고 그렇지. 더더구나 윤석열에 대한 위증이 완전하게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재질이 굉장히 나쁘다. 태도도 불량하다. 그래서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덕수의 범죄 사실은 계엄 국무회의를 그 성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란에 동조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성을 해서 계엄 국무회의를 소집한 거. 두 번째는 그 계엄 선포문 그 포고령 선포문 사후에 그거를 그 작성을 한 거 허위공문서 작성하고 또 그걸 폐기한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하고 세 번째로 그 박병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증한 헌재에 와서 위증하고 국회 와서 위증한 이것은 구속영장이 딱 떨어지는 범죄 사실들이고 그래서 영장은 발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저는 구성이 가능하다. 같이 보죠. 다만 한덕수 지금 자백하고 있어요. 실토를 했지 않습니까? 계엄 문건을 뭐 본인이 나 실토하니까 잡아가지 말라는 그래서 거죠. 그게 자백하는 이유는 그 영장 발부 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그런 취지예요. 거죠. 그러니까 나 다 범죄 사실 자백할 테니까 영장 안 돼. 그동안 거짓말했으니까 안 돼. 네, 저는 발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최상목이 불려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박성재? 최상목은 어느 정도 수사가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끝났고 이미 이제 소환 조사를 했고 박성재 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그 사법 처리를 어느 구속까지 수준까지로 갈 거냐. 결국 한덕수에 대한 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 최상목이 권한 대행을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비상입법기구라는 헌법에 없는 그러한 심각하기로는 여기가 제일 심각한데. 심각하죠. 그 쪽지라는 것이. 그래서 예비비를 동원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것은 굉장히 재질이 나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양반도 한덕수와 똑같이 미꾸라지처럼 거짓말로 반복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지금 쪽지를 접어가지고 보지를 않았고 느낌으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을 차관한테 이제 건네줬다는 거고. 느낌으로 알았다는 거죠. 느낌으로. 위증 문제가 있고요.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박성재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안가 회동이라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2의 계엄이라든지 가장 중추적인 법무 최고 참모로서의 역할들을 과연 아무것도 안 했을까? 안 했을 리가 없구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아직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반한테 꼭 밝혀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출국 금지.
그 출국 금지와 관련한 지시 부분이 아마도 조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 14명 명단 출국 금지 그날 시켰을 것 같거든요. 그 당시 출입국 본부장이 뭐 제 얼굴에도 선한 사람인데 저기 저 박성재 장관하고 충돌을 했잖아요. 예, 충돌해서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 비상계엄 당시에 자신에게 지시했던 박성재 지시 내용을 밝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 조사를 아마 했을 네, 겁니다. 맞습니다. 해서 진술했을 저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또 특검이 이제 전 순서대로 한다면 지금 조태용 그의 국정원장에 대해서 오히려 좀 언론이 보도되는 거 보면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순서에 조태용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상목, 박성재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거론한 이 사람들은 구속되어야 마땅한 사람들 맞습니다. 아닌가요? 구속되어야 네. 마땅합니다. 특히 최상목 전 부총리가 너무 미꾸라지처럼 지금까지 네. 빠져나왔고 실제 그 지난 상반기 내내 한덕수보다 최상목이 우리를 더 괴롭혔어요. 그 사람은 한덕수야 미끌거리긴 하지만 최상목은 얼굴을 좀 이게 뭐랄까 자기가 깨끗한 사람처럼 하는 표정을 짓잖아요. 그런 표정 졌죠. 표정을 지죠. 네. 그렇게 넘어간 사람도 있었어요. 초반에. 결정적으로 나빴던 거는 내란하고는 관계없지만 미국채를 그 기재부 장관이 미국채를 사서 일종의 시장과 반대되는 그러한 시그널을 보냈다는 것은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나쁜 사람.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해가지고 우리 얼마나 속썩였습니까. 자 그리고 비상입법기구 국회를 대체하는 네.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가장 중대한 그 불법 개엄의 증거인데. 내란의 핵심. 그러니까 영속적인 독재를 꿈꿨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중요한 징표로 그렇죠. 평가를 했었던 부분이.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이렇게 이네들의 행태를 보면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정말 극악스러운 발언들을 이제 남발을 했던 거거든요. 말하자면 다 거짓말로 이제 하나씩 다 거짓말이죠.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 거짓말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대정부 질문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상대로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라도 진실을 좀 밝혀서 이런 분들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기네들 면피를 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이 너무 좀 분노스러운 지점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인데 경제부총리를 불러가지고 문건을 지시사항 문건을 불렀던 사람한테 다 줬고 최상목한테도 줬는데 최상목이 그걸 보고 자기는 보지 않고 간직하고만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차관보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시가 이행이 되는 이런 경로거든요. 그것은. 그렇죠. 네. 근데 안 봤을 리가 없잖아요. 계엄인데 그 거짓말을 안 봤다는 건. 근데 봤는데 그걸 실행 안 했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실행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계엄 해제가 돼서 지금 못할 수. 그러니까 못 봤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그래서 못 봤다고 하길래 제가 그래서 나라가 망했나 보다고 대통령의 문건을 안 본 거예요. 예, 부총리가. 그게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쪽지가 주머니에 있는 걸 인지를 못했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그 한덕수도 그랬어요. 내 주머니에 왜 쪽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보니까 있더라 뭐 이러면 사실 발이 달렸나요? 이 계엄이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 서로 저 열심히 했습니다 막 이런 그렇죠. 얘기했었는데요. 참